페이로드는 실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그래서 공식 웹사이트에서 엔지니어들이 사장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천재적인 토니 스타크의 진짜 실사판 앨런 머스크 형님께서 이 아저씨는 머리도 좋은데 돈도 많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를 막 지르잖아요. 이 아저씨가 또 한 번의 사고를 쳤죠. 사이버 트럭. 저는 이걸 발표했는데 너무 놀란 거지. 왜냐면 저는 이게 진짜인지 몰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처음에 이걸 발표하는데 이게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면은 그 영화 블레이드 러너라는 데서 영감을 받았대요. 근데 이 차를 갖고 왔는데 나는 이게 캐모라 그래가지고 껍데기를 뜯어가지고 그 안에 진짜 속살을 공개하는 줄 알았어. 원래 왜냐면 테슬라가 어떤 트럭을 공개할 거냐에 대한 말이 많았거든요. 원래 이런 말이 있었어요. 프로토타입이 저렇게 생기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겼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테슬라 픽업 트럭이 나오면 이런 모양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선 다들 예상하고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런 트럭을 갖고 왔잖아. 그래가지고 아니 형 이거 이제 공개하는데 이상하다.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 왜냐면 이거를 위장막을 떼고 이거 위장막인 줄 알았어. 그래서 위장막을 떼고 진짜 트럭이 안에 나오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래. 와, 이 사람은 진짜 천재야, 천재. 어떻게 이런 거를 천재에다가 약간 뭐라 그래요? 대단하죠. 이 이름이 사이버 트럭이에요. 사이버 트럭 하니까 한 가지 썰을 짓고 갈게. 이 아저씨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이게 아재들만 아나? 이 아저씨? 이 아저씨가 누구냐면은 김은국이잖아요. 왜 갑자기 사이버 트럭을 얘기하다가 얘기를 하냐면 이 아저씨가 그 정선인가?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노래 신청곡이면은 노래 해주고 하잖아요. 터보라는 사람의 그 사이버 러버라는 노래가 있었어. 소개하면서 터보가 부릅니다. 사이버 러버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이 아저씨가 뭐라고 소개했냐면 다음 곡입니다. 터보가 부릅니다. 시벌 러버. 그래가지고 이 사이버 트럭이에요. 이름이 사이버 트럭, 시버 트럭이 아니고. 그래서 그 시벌러버라고 하는 바람에 아주 난리가 난 이 흥구 아저씨. 이 아저씨 그 레전드로 남아있죠. 이 이름이 사이버 트럭입니다. 시버 트럭이 아니에요. 이게 왜 천재적이냐?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을 하냐면 트럭은 100년 동안 지난 100년 동안 트럭들은 모양 거의 다 같았다. 근데 우리는 뭔가 다른 거를 만들고 싶었다. 그래가지고 만든 게 이거다. 엑소스켈레톤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엑소스켈레톤. 이름도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프레임을 부르는 자기들의 말이야. 이게 왜 대단하냐면 100년간 트럭들은 어떤 식의 트럭들을 만들어 왔냐면요. 이런 바디 온 프레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트럭들은 보통의 이런 엄청나게 튼튼한 프레임을 만들고요. 이 프레임 위에 트럭 바디를 얹는 거예요. 바디를 얹고 이 트럭 프레임 자체가 튼튼해야지 이 뒤에다 이제 훅을 걸어서 토우를 하잖아. 토우라가 견인을 하잖아요. 견인도 하고 충격 이런 거에 굉장히 강한 골격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이런 거 위에 이런 식으로 공장에 가면은 이렇게 조립이 돼요. 실제로. 이 공장에 혹시 포드 트럭이나 GM 트럭 공장 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면은 이런 프레임들이 이렇게 라인을 따라 가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바디가 딱 얹혀져 가지고 체결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럭들이 만들어져 왔죠. 무려 10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근데 앨런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한 거지. 100년 동안 한 거 다 치워버리고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겠다 하고 엑소스켈레톤을 갖고 왔어. 이게 뭐냐면 이렇게 엄청나게 튼튼했던 프레임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없애버리고 이걸 아예 바디를 프레임을 만들겠다는 거야. 바디를. 엄청난 생각을 한 거지. 바디는 왜 말랑말랑 해가지고 뭐 충돌 테스트 같은 거 하면 확 찌그러지잖아요. 그거 안 찌그러지려고 막 스틸 빔도 넣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아저씨는 아예 이걸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거죠. 이게 얼마나 튼튼한지 보여주겠다 하고선 보여준 게 바로 이 해머를 들고 때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It's a regular truck door. 이건 이제 포드 150 제일 많이 팔리는 트럭 중에 한 대인데 그 트럭에 이제 그 문을 뜯어 갖고 온 거죠. 앨런다운 데모라고 봐요. 차 발표회에서 이렇게 하는 적은 사실 처음 봤어. 차는 보통 발표할 때 위장막들 이렇게 벗겨내면서 보여주거든요. 포드 트럭도 엄청 튼튼하긴 하죠.
그런데 이제 문콕이나 이런 거에서는 데미지가 받을 수밖에 없죠. Hit it harder. 근데 이 차는 이거는 지금 양산차도 아니고 시작차잖아. 만드는데 돈 엄청 많이 들었을 텐데 이거 때리라 그러잖아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프레임을 바디에다가 만든 거야. Really wind up. Nail it. 어떤 추천을 썼냐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 보면은 울트라 하드 30배 더 센 냉연 강판 롤을 썼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께가 3mm래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 그 로켓에 올라가는 그 철판을 쓴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단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첫 번째는 기존 자동차들은 다 페인트를 칠하느라고 엄청나게 환경 오염도 시키고 돈도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거를 페인트를 안 칠하겠다는 거야. 그냥 스테인리스 스틸로 우리나라 그 숟가락 있죠? 숟가락처럼 녹이 안 쓰는 그냥 그걸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냥 색칠도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냉연강판으로 만들고 이 프레임 자체를 없애버리고 아예 바디를 프레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프레임에 들어가는 돈도 아끼겠다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왜 이렇게 박스 디자인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었냐 하면 이렇게 3mm 그러니까 엄청나게 두꺼운 롤을 이렇게 성형을 하려면 이런 거예요. 이런 종이가 있잖아요. 종이를 이렇게 구겨, 이렇게 접어. 그러니까 보통의 차들은 이렇게 굴곡이 동글동글 막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런 거는 프레임으로 갖다가 꽝 찍으면은 저런 모양이 유지가 되는데 저런 냉연 강판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 다시 확 펴져요. 이게 이 복원력이 강해가지고 확 펴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형성 때문에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크리스를 줘가지고 밴딩을 친 거예요. 이건 스탬핑으로 꽝꽝꽝꽝 눌러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밴딩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부린 거. 그러니까 종이를 아예 이렇게 접어버린 거지. 접어버린 다음에는 피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접은 게 안 펴지잖아요, 다시. 근데 이렇게 구부렸다가 놓으면 펴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각이 진 차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방탄이라고 지금 소개를 했어요. 방탄. 총으로 쏜 거 여기 사람들 모아놓고 쏘면은 총알이 튀어나와가지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방탄으로 한 거는 실험을 한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총알이 이런 식으로 맞아서 구멍 내고 틀어진다. 대단하죠. 방탄이라는 거는 뭐 생각만 했지 사실은 이게 거의 화성에 진짜 보낼 수 있을 정도의 트럭인 것 같아요. 역시 BTS. 장갑차죠 거의. 그죠? 완전 미친 거죠. 차 엄청 튼튼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유리도 방탄이다 하고 이것도 이제 방탄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유리는 하다 보니까 유리가 자기네 유리는 이런 일반 유리랑 달리 튼튼하다. 자기네 유리는 이렇게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다. 저런 튼튼한 유리를 갖고 왔다. 그래가지고 갖고 왔는데 그 쇠굿을 한번 던져보라고 하죠. 유리에다가. 근데 깨져가지고 살살 좀 던져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던졌는데 살살 던졌는데도 깨졌죠. 유리는 저는 이제 그 미국 대통령 경호하는 비스트라는 차 있잖아요. 그것도 본 적이 있는데 그 유리는 이런 강판은 기술력이 올라가면서 저렇게 방탄을 얇게도 만들 수가 있지만 유리는 기술이 명확해요. 저거는 뭐 다른 물질을 쓸 게 없잖아. 저거는 안에 이제 필름을 넣거나 이제 다른 그 케미칼들을 섞어가지고 만들긴 하는데 두껍단 말이에요. 저게 무게가 엄청난데 과연 저걸 진짜 방탄으로 해서 양산이 될지는 요거는 좀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에요. 저렇게 던져가지고선도 안 깨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안 깨질 수 있는 유리를 가볍게 해서 할 수 있을지. 예, 방탄 유리도 결국은 깨지죠. 근데 이렇게 쇠굿을 던져서 저 정도도 안 깨질 정도로 만들 수 있는 차를 양산차에다 넣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면 배터리 차가 무게를 줄여야 되는 도전 과제도 있는데 이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대단한 거는 이 프레임을 없앤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 그리고 모노코크처럼 만들었는데 심지어 모노코크인 이 바디, 알루미늄 쿠킹 오일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된 거에 안에 보강제도 없이 아예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거는 진짜 천재성이 엿보이는 거라고밖에 생각을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페인트 칠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차들이 이렇게 똑같이 생기면 안 예쁘겠죠. 사람들이 각자 뭐 빨간색도 선호하고 뭐 파란색도 선호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이제 색깔은 어떻게 할지 진짜 색깔을 안 칠하고 계속 이렇게 나올지 그건 좀 궁금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프로토타입이라서 백미러를 지금 안 넣었어요. 뭐 이제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리고 이 모양 그대로 양산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들 타는 그 방탄 유리를 한번 봤는데 두께가 한 2-3cm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무게가 사람이 들 수 있는 무게였나? 이게 1g, 2g이 중요한 차에서, 그리고 특히 배터리의 그 레인지 얼마나 멀리 가는지가 중요한 차에서 그렇게 무거운 유리를 과연 쓸 수 있을지 좀 의문이 좀 듭니다. 아무튼 그런 둘째 치더라도 참 엄청난 차를 만들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죠. 그럼 이제 이상한 포인트 한 가지로 넘어갈게요. 제가 처음에 알려드릴 때 몇 가지 포인트를 집어드렸잖아요. 몇 가지 포인트 중에 이상한 포인트. 이 이상한 포인트. 자, 이거는 사실은 엔지니어들이 아니면은 조금 잡기가 어려운 포인트들 중에 있는데, 테슬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그 전에 먼저 보고 갈 거는 싱글 모터와 두얼 모터와 트라이 모터, 그러니까 모터를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격을 이렇게 가격대를 세 가지로 나눈 거죠. 뭐 4만 불, 5만 불, 6만 불, 뭐 아니 7만 불이죠. 뭐 한국 돈으로는 1.2배 정도 곱하면 되겠죠. 배터리가 커지면 커지고 또 그다음에 출력을 높여주고 하면서 모터 하나 있는 거, 두 개 있는 거, 세 개 있는 거 해가지고 배터리가 더 늘어나는 데 따라서 모터 용량도 늘어나는 데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요거 트럭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무슨 포인트가 있냐면 자기 적재 중량이라는 게 있고요. 적재 중량. 두 번째는 견인 중량이라는 게 있어요. 트럭들 맨날 F-150라 실버라도랑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싸우는데, 두 가지가 늘 뭘 싸우냐면은 우리 차는 얼마나 큰 거를 끌 수 있다. 막 그 포드 150나 아니면 실버라도 트럭이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 이번에 들어간다고 하는 콜로라도 트럭이나 맨날 뭘 하냐면은 내가 얼마나 큰 차들을 끌 수 있냐, 내가 막 기차도 끌 수 있느냐, 막 이런 거 가지고 따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토우 레이시라고 하는, 이게 토우 레이팅, 뭐 지금 파운드로 돼 있어서 이게 지금 이거의 반 정도 나누면은 간단하게 계산이 돼요. 한 3,000km, 그 다음에 5,000km, 한 7,000km를 끌 수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상한 거 보이죠? 요거 페이로드. 요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게 실수한 것 같아. 그러니까 머스크가 발표한 건지 아니면 엔지니어들이 실수한 건지 이게 실수야. 왜냐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가 잘못됐냐면, 요거 잘 보세요. 요거는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 페이로드라는 말은 내 트럭이 실을 수 있는 적재 중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트럭의 뒤에 들어가는 이 적재 중량. 이게 트럭에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견인이 아니야, 견인. 견인 말고. 견인은 큰 차 끌 수 있어. 그런데 왜 적재 중량은 토우보다 굉장히 작죠, 보다시피. 그죠? 왜 작냐면, 여기다가 무거운 걸 실으면 어디에 영향이 미칩니까? 이 뒤에 끌고 가는 데다가는 아무리 무거운 거를 실어도 여기가 부러지면서 뭐 망가지면 끝이잖아. 근데 여기다 너무 무겁게 실으면 뭐가 문제지냐면, 여기 있는 서스펜션이 깨져요. 여기 있는 서스펜션이 마지막에 닿아버린단 말이에요. 뭐 자운스 범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스펜션 강의할 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서스펜션의 그 트래블이 있다. 트래블을 맥시멈을 쳐버린단 말이야. 그러고 나면은 바닥에서 들어오는 충격이 고스란히 차로 다 전달돼. 그래서 이 페이로드를 얼마나 실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전자 배터리의 트럭의 단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좀 한계치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트럭 배터리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자체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서스펜션을 웬만큼 강하게 쓰지 않으면 이 페이로드를 늘릴 수가 없어. 적재 중량을 늘릴 수가 없어서 힘들 것이다. 그래서 테슬라는 아마 차를 실어봐야 500km나 실을 수 있을까? 여기 뭐 실어봐야 500km나 실을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발표를 했는데 3,500, 무려 한 2톤, 1.5톤에서 2톤을 실을 수 있다고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F-150가 얘가 1톤 정도 실어, 1톤. 근데 얘가 무려 1.5톤을 싣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 희한하죠. 그렇게 하면 여기에 서스펜션을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를 썼을 것이다 라는 거는 이해가 돼. 오케이. 그렇게 하면 말이 돼.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드는 합리적인 의구심이야. 모터를 하나, 둘, 세 개로 붙여감에 따라서 뭐가 늘어납니까? 차 자체의 중량이 늘어나겠죠. 모터가 세 개씩 늘어나니까. 모터가 하나에서 세 개로 늘어났잖아. 모터 무게가 늘어남에 따라서 또 뭐가 늘어나요? 이 레인지가 늘어남에 따라서 배터리가 늘어나겠죠. 그럼 배터리의 무게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페이로드, 내가 이 뒤에다가 실을 수 있는, 물론 견인력이 올라가는 거, 여기 있는 견인력이 올라가는 건 이해가 되지. 그런데 나의 무게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실을 수 있는 거는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이건 오히려 줄어들어야 돼. 아니면 서스펜션을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걸 넣어야 되든가. 여기 토우는 올라간다고 2배까지 올라간다고 했지만 페이로드는 못 올라간다고 해놨는데 이 못 올라가는 것조차도 좀 이상해,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공식 웹사이트에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건가? 가서 봤어. 그랬더니 이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싱글 모터, 듀얼 모터, 트리 모터 이렇게 해가지고 3개를 주문할 수가 있어요. 싱글 모터인 경우에 쭉 보면은 6.5초, 0-100이 6.5, 뭐 레인지가 250마일 쭉 보는데 페이로드가 어디 갔습니까? 토우는 있는데 페이로드가 사라졌죠. 그죠? 페이로드가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 듀얼 모터에 있나? 듀얼 모터에 갔는데 0-100이 4.5초. 그러니까 엔진과 그 모터와 이제 출력을 엄청나게 높인 거죠. 모터도 2개. 페이로드 어디 갔어? 없죠. 그 다음에 트리 모터 볼까요? 트라이 모터도 없죠. 제가 보는 이 페이로드는 약간 합리적 의심이 좀 듭니다. 저거는 좀 이 페이로드는 실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그래서 공식 웹사이트에서 엔지니어들이 사장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테슬라 직원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자리를 한번 가른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나중에 섞어가지고 오토기어에서 하신 얘기랑 섞어서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나중에. 오늘은 요거 끝내고 테슬라 직원들하고 밥을 미시간에 이제 초대해가지고 한번 먹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의심점은 제가 한 가지라고 그랬죠. 이제부터 또 대단한 포인트들 몇 가지를 또 집어드릴게요. 정말 대단한 거죠.